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3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토론할 주제를 먼저 알기 전에 다음 영상을 보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위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이러한 법이 왜 생겼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래에 있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봅시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만약 1928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이 돼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옆으로 넘겨볼게요. 235쪽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법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정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법으로 정하지 않고 도덕적 의무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으로 정해야 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니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강압에 가까워.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다 써보셨으면요. 이 아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와 관련돼서 토론을 할 텐데 토론을 하기 전에 그 역할을 한번 정해봅시다. 사회자, 그리고 찬성편 토론자, 반대편 토론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친구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각각의 자세와 해야 하는 일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토론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중립의 입장을 지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토론자가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감정 대립을 할 때는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찬성편, 반대편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또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강압과 폭력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노력합니다. 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네, 토론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236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준비해 봅시다. 자, 토론 주제는 바로 여기 나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인데요. 토론 주제를 정할 때는요. 찬성편의 입장에서 또 긍정하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자, 찬성 측 입장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요. 만약 반대 측 입장이라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고, 그거에 대한 찬성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의 찬성입니다.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의 반대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찬성 측 입장에서 하고, 또 긍정문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가끔 보면 의문문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쓰면 찬성과 반대에서 토론을 할 때 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문으로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생각했을 때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근거로 찬성인지 여기에다가 의견을 한번 써보시고, 또 반대 입장의 친구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자신의 근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이 두 가지 입장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찬성 측의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에는요. 법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울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거를 다 쓰셨으면 아래에 상대편 주장의 근거와 우리 편 주장에 대한 반론까지 예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은 찬성편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의 근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에 대한 반론 또는 질문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인간의 생명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반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편이 찬성편에게 반론을 하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한번 써봅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면 어떻게 처벌할지 모호하다라고 반대편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네, 프랑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이 반론에 대해서 이것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처럼 여러분들도 상대편의 근거를 예상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나 반박을 해보시고, 또 상대편이 우리에게 질문할 내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도 예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다 쓰셨으면 옆으로 넘겨볼게요. 237쪽입니다. 우리 편이 마련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봅시다. 자, 자료를 찾을 때는요, 책, 신문기사,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더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찬성 측의 입장에서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자, 근거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한 자료는 동영상 자료고, 자료를 조사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한 상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선생님이 아래 더보기란과
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꼭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공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택시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객들은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을 핑계로 그냥 신고하지 않고 짐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키를 빼서 트렁크 문까지 열고 가면서도 택시 기사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 기사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때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근거로 적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네요.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근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입니다. 자료는 설문조사고요. 자, 조사 방법은 범죄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다 구할 수 있다면 법이 없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양심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근거가 될지 자료를 살펴볼게요. 출처는 조선일보 기사고요. 범죄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대부터 60대 시민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사람이 61명, 그렇지 않다,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 3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피해자를 돕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도 같이 위험에 빠질까봐,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 들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진짜 범죄 현장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겠다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측 근거가 아니라 반론에 사용할 근거입니다. 네, 우리 앞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생각했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면 어떻게 처벌할지 모호합니다. 라는 반박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른 동영상 자료를 찾았고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한 나라와 그 처벌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 동영상은 KBS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그 내용은 제정한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 중에 실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고,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처벌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위한 법이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론에 사용할 근거와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이에 따른 근거 자료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써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찬성 입장 또는 반대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써봅시다. 자, 찬성 입장이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제정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의 친구들이라면 네, 이러한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므로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책 선생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감을 드는 낱말을 사용하거나 속담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자, 찬성 측 입장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감이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강제적이다 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들도록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를 볼게요. 토론한 뒤에 느낀 점이나 달라진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토론을 해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 그 밖에 여러분이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느낀 점을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